자, 52페이지 밑에 3번 성장관리 방안입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1번 봅시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시 시정으로서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서 필요하면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관리 방안,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한마디로 난개발 방지입니다. 난개발 방지. 추상공은 처음부터 개발 목적인 지역이니까 난개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원래 보전 목적이 조금씩 개발되는 게 그런 데가 계획관리 그리고 생산관리 자연녹지입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읽어보면 1, 2, 3, 4 전부 다 개발이 예정이 돼요.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1번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난개발이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어 있거나 진행될 걸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역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점 전부 다 개발이 된다 이 얘기입니까? 이렇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의 성장관리 방안 이렇게 개발하자고 방안을 주는 겁니다. 2번 수립 절차 보게 되면 1번 성장관리 방안 수립 변경할 때 주민과 지방의 의견 듣고 관계 행정장과 협의하고 지방도 심의가 할 거 다 하죠.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관계부처 협의하고 심의는 상식이고 두 번째 성장관리반 수립 변경할 때는 관계부처 장에게 서류 송부하고 그리고 고시하고 일반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장관리방에는 1호, 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된다. 1.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2.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기용하고 거의 비슷하죠. 기반시설 배치, 기반시설 규모 건축물 용도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에서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먹고 똑같습니다. 4번 이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인데 첫 번째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지 시정으로서는 주거상호 공급에서 개발에 인해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든 지정권은 똑같이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지 시정 호수입니다. 일단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죠? 개발한다.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데 추가 설치가 곤란하다. 어디냐? 개발이 끝난 주상공입니다. 개발이 끝난 주상공. 그래서 개발한다.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데 추가 설치가 곤란. 그런 지역에서는 더 이상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추가 설치가 안 되니까 난개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건물의 규모를 줄이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해가지고 건물의 규모는 밀도는 건폐율과 용적률 좌우하니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 내에서 강화하는데 대통령령은 용적률 최대 50%까지 강화한다. 용적률을 잡았어요.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이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이든 둘 다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고. 국장이 정하는데 그 박스 보게 되면 타겟이 2년하고 20%, 2년 20% 그만 잡으면 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 국장이 정하는데 포인트는 뭐냐? 2년 20%다. 당해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이 현재 지진다. 두 번째, 당해지역의 도로일이 용도지역별 도로의 20% 이상 미달한다. 향후 2년 내 수도에 대한 수도량이 수도시설 용량을 초과한다. 수도량이 수소시설 용량을 초과하면 어쩌라고? 수도시설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규모를 낮추라 이 얘기예요. 크는 걸 막겠다죠. 향후 2년 내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 용량을 초과할 수 예상되니까 하수시설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못 늘리니까 건물의 규모를 막겠다는 얘기고 미음 향후 2년 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의 20% 이상 초과하면 뭘 만들어야죠?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를 못 만드니까. 근데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2년 내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 뭘 만들어야지? 학교를 만들어야지. 건물의 규모를 줄여가지고 사람이 들어오는 걸 막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단 한 건도 지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고 말이라고 써놓고 있어요. 어쨌거나 시험 문제는 나옵니다. 맞춰야 돼요. 2년 20%. 그 다음에 2번 읽어볼 가치도 없고 3번
개발밀도 관리기관에서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 검토해가지고 규칙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용도를 더 강화를 하든가 좀 완화를 하든가 개발밀도 관리를 해제하든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기관 그리 중요하게 안 보고 기반시설 부담격을 좀 중요해 봐야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격 개발밀도 관리기관 외의 지역으로서 좌우지간 중복은 안 된다. 개발밀도 관리기관 왜 그러면 개발한다. 기반 부족이 예상되는데 추가 설치가 여기는 가능입니다. 가능. 곤란 개발밀도 관리기관 가능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격 그 정도 말고 기반시설 부담격 지정은 하이한다가 있고 1번의 지정 대상 지역이 1번의 기역은 하이한다고 니은은 할 수 있다. 지정 하이한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역 보게 되면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지 시장우선 다음 해당하는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격 지정 하이한다. 박스 암기는 간단해요. 개발이 안 된 지역이 개발이 돼야 되니까 행위자니 완화 해제 개발의 건수가 20 이상 인구 증가 20 이상 완화 해제 20 이상 그 말이 있으면 지정 하이한다. 니은은 완화 해제 20 이상이 없더라도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한데 최소 면적은 10만 이상 암기하시고 지정 절차에서는 지정 절차 잡아야 됩니다.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도시는 심의 거쳐서 지정 변경하고 고시한다. 의견 정치, 심의, 고시는 상식이니까 의견 정치, 심의, 고시는 상식이요. 그러니까 의견 정치만 잘 잡아라. 의견 정치. 그 다음에 이제 2번 설치 계획 수립인데, 자,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 시정 우선 기반시설 부담계획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2번 수립 절차는 구역 지정 절차하고 똑같으니까 주민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고시한다.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3번 수립 의제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기용, 기반시설 배치, 기반시설 규모 그 자체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돼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걸로 본다 그러고 4번은 기원합니다. 다음 날 그랬어요. 기반시설 원 1년 다음 날 해제. 구역지정고시하고 1년 내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다음 날 해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에서 부과 대상 포인트 4개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 200초각, 두 번째 200 계산할 때 기존 면적 포함, 세 번째 뭐 할 때? 신축 증축할 때, 네 번째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기존 면적 초과만 부과 대상 행위로 합니다. 납부 의무자는 건축 행위를 하는 자, 건축하는 자가 돈 내지 쉽게 말해서 건물 주인이 돈 내지 토지 땅 주인이 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 통지 그러면 30, 15, 15 잡아야 돼요. 30, 15, 15. 허가하고 30일 내에 예정 통지하면 예정 통지 받은 납부 의무자가 불만 있으면 15일 내에 심사 청구하고 심사 청구 받으면 15일 내에 결과 통보합니다. 그래서 30, 15, 15를 더 며칠 돼요? 60. 60일 대충 뭐하고 두 달 맞아지는 거예요. 자, 30, 15, 15 기억하고 4번이 기억. 납부는 허가하고 두 달 내 부과하면 사용승 신청 시까지 낸다. 왜 두 달이냐? 30, 15, 15 더하니까 두 달이다 생각해야 돼요. 허가하고 두 달 내 부과하면 사용승 신청 시까지 도는 됩니다. 니은 뭐로 내는가?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현금 납부 원칙인데 부가대상 토지나 유사 토지와 물납도 인정한다. 그때 물납의 범위는 즉 토지로 낼 때 그 물납의 범위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기가 있고 분할 납부가 있는데 간단히 했죠. 나누면 둘, 분할이 2. 그러니까 연기는 1. 하나가 1년이고 하나가 2년인데 나누면 둘 그러니까 분할이 2니까 연기는 1이다. 미납자 안 내면 쳐들어간다. 체납 처분 강제징수하면 되고 환급 상식으로 하고 넘어가고.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 운영 관리 관한 사항인데 관리는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 회계를 만들고 납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해당 구역에 쓰지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해당 구역에 쓰지 딴 데 쓰면 안 되니까 구역별로 별도 회계를 만든다. 거기까지가 개발 행위입니다. 이제 문제 봅시다. 문제 148페이지입니다. 148번이죠. 94페이지 148번. 자, 국계법령 의결에서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들 시장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건축, 공점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채취, 관리지역에 물건을 한 대에서 쌓는 거, 재복구, 지난수 응급조치. 뭐 이 정도는 생 기초죠. 재복구, 지난수 응급조치를 먼저 하고 한 달 내 신고. 49. 개발인 허가를 요하는 것은 도시계획 조례가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전답 상호 간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제적인 형질 변경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그냥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제적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데 전답 상호 간 허가 안 받아요. 2번 도시계획 사업형 개발행위 이게 거의 매년 나와요. 절대 허가 안 받아요. 그 다음 재해복구 지나서 응급조치 방급처리 해줘 허가 안 받아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 석, 채취 이거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이게 지금 약간 말썽이 있는데 조성이 5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해서 굴착하는 거 허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4번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헷갈려는 모르겠어요. 4번이 봐봐요. 그리고 산이 있고 산이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에다가 돌멩이 두 개 있다. 바위자 이러고 바위 두 개 있다. 바위 두 개 캐냅시다. 바위 두 개 캐내는 게 뭡니까? 토석에 뭡니까? 채취죠. 바위 두 개 캐는 게 뭐예요? 토석의 채취. 자, 개발행위 허가에는 뭐가 있어요? 자, 이거를 보고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이게 전부 다 개발행위 허가 받는 거예요. 허가 대상인 개발행위.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토지의 형질 변경. 세 번째 뭐가 있어요? 토석의 채취. 네 번째 뭐가 있어요? 토지 분할. 다섯 뭐가 있어요? 물건 적지. 이런 행위를 하려면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허가를 받아요. 이거는 전부 다 뭐 받는다고? 허가를 받는다고. 이해를 하든 하여튼 허가를 받는데 봐봐요. 토석 채취 그러면 어디 허가 받습니까? 토석 채취. 이 허가 받죠? 토석 채취하면 뭐 허가 받아요? 3번 토석 채취 허가. 토석 채취 허가는 그래봤자 개발행 허가 이해야 아니요? 개발행 허가죠. 근데 자 바위 캐냈는데 토석을 채취하는데 왜 토석 채취하냐? 이 산을 깎아가지고 이번에 택지 조성. 산 깎아서 여기다 뭐 하겠다고요? 택지 조성하겠다. 산 깎아서 택지 조성한다. 주 목적이 뭡니까? 형질 변경이죠. 형질 변경. 주 목적은 그러면 바위 두 개 있으면 이거 나눠고 형질 변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두 개 캐낸다고. 뭐 하려고? 형질 변경하려고. 형질 변경하려고 뭐 한다고? 토석 채취한다고.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왜 이거를 허가 안 받는다고 해석을 할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얘는 토석 채취 허가 받는다고 허가 받는데 토석 채취 허가 받지 말고 주가 뭐라고?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뭘 받으라고? 형질 변경 허가 받으라고. 토석 채취 허가가 아니고 몇 번 허가라고? 2번 허가라고. 2번 허가든 3번 허가든 좌우지가 뭐라니까? 개발행위 허가라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면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잘 들으세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토석 채취 허가 받습니까? 형질 변경 허가 받습니까? 라고 시험에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이런 건 안 물어보고 허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걸 묻는 거예요. 얘 허가를 받든 얘 허가 받든 허가를 받는다니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토석 채취 허가가 아니고 형질 변경 허가라고. 형질 변경 허가. 근데 왜 이거를 허가를 안 받는다고 해석을 하냐고. 허가를 받는 거예요.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꿋꿋이 허가 받는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49번에 4번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허가를 받습니다. 무슨 허가? 형질 변경 허가. 형질 변경 허가도 무슨 허가다? 개발행위 허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150번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하는 것은 1번 농림재간에 농림업용 비나와서 이러고 말하면 농림지역은 보지도 말라고 함정 쓰는 게 아니니까 뭐라고? 농림업용 비나와서 그냥 하래요? 허가 받으래요? 그냥 하래요. 그냥. 2번 녹지지역안에 건축물이 있는 울타리 밖에 물건을 5개월 쌓는 거. 녹지지역 울타리 밖 쳐다보지 말고 물건적지 얼마 이상? 한 달 이상. 출제자가 요구하는 거 찾을 생각을 해야지 엉뚱한 데 가서 헤매면 안 돼요.
사도법이란 사도에게서 허가를 받았다. 어쩐다. 넌 허가받지 마라. 저쪽 법을 받았으니까. 4번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분할한다. 공공용지, 공용지라는 토지 분할은 허가받으라가 아니고 권장해야 돼. 권장. 빨리빨리 하라고 좀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내가 땅 가지고 있어요. 이 땅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나누는 게 뭡니까? 분할. 분할이 개발입니까? 땅을 쪼개면 그게 개발됩니까? 토지 분할이 개발이냐고. 써놨는데 토지 분할이 개발이냐고. 이게 왜 애매하잖아요. 지금 토지 분할이 개발입니까? 왜 분할을 개발로 봅니까? 이 말은 개발이면 뭐를 해요? 규제를 해요. 규제를. 개발이 아니면 규제를 못한다고. 규제 대상이 뭐라고? 개발행위라고. 그러면 얘를 갖다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규제를 한다. 규제의 주 목적은 어디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혼자 잘 살자요. 더불어서 다 함께 잘 살아야 돼요. 더불어서 다 함께. 더불어서 다 함께 뭡니까? 공공공리 정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토지가 이렇게 한번 분할되면, 자, 이게 더불어서 다 함께 잘 살려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토지가 한번 분할되면 토지 효용 가치가 높아져, 낮아져? 10만 평짜리가 10만 평짜리가 반띵해서 5만 평이 되면은 토지 이용 가치 높아져, 낮아져? 높아져. 이거 있잖아요. 권장해야 돼, 권장. 5만 평이 5만 평이 5토막 내가지고 10,000평이 되면 이용 가치 높아져, 낮아져? 높아져. 이것은 간단하게 높아지면 땅값이 비싸죠. 땅값이 10,000평짜리가 1,000평짜리 되면은 훨씬 비싸요. 땅값이 1,000평짜리가 200평 되면은 훨씬 비싸. 이렇게가 되면 200평짜리가 100평 되면 여기까지는 봐줄만 해요. 100평이 10평 되면 10평이 1평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 이제 어느 선까지는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토지를 완전 쓸모없게 만드니까 어찌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래서 토지 분할을 뭐로 봐야 된다? 개발로 봐야.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요?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제해서 뭐 하자고요? 더불어서 다 함께 잘 살자고요. 갑이 이만큼 땅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분할한다. 어쩐다고? 규제한다. 근데 분할해서 뭐 할 겁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동네는 주민들이 쉼터가 없어가지고 내가 내 땅 일부를 분할해가지고 주민들 쉼터 만들게 여기에다 내가 공원 만들어주게. 이것도 규제해야 됩니까? 어찌해야지? 지원을 못할 망정 규제합니까? 그냥 하라고 내비둬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토지 일부를 공공용 쓰겠다. 빨리 하라고 권장해야지. 이건 규제할 성질이 아니죠. 5번 높이 50cm, 깊이 50cm 그런 거 나오면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실제 숫자가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간혹가다 하나 나와요.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5번 빼고 나머지 걸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숫자 나오면 무조건 무시하는 거예요. 숫자 무시하고 몇 번이 답입니까? 2번이 답이니까 5번은 아니지.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숫자 나왔을 때 절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151 똑같은 거니까 수술하시고 152입니다. 152 개발행위 허가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형질 변경 허가 요한이다. 좌우지가 1번 지문 엄청나게 매년 나온다 생각하세요. 도시계획 사업이면 절대 허가 안 받습니다. 2번 전답 사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제관리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습니다. 틀렸네. 받으랬으니까. 틀렸죠. 3번 허가 신청인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으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4번 면적 5% 범위 내 축사는 변경 경우 변경과 유하지 않는다. 그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우리가 변경 뭡니까? 새로운 행위.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않는다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 얼마가 작는가 평소에 연습한 대로 5% 그러면 10%가 안 되니까 작겠지. 축소가 경미라고요. 확대가 경미라고요. 축소는 경미지만 확장은 경미가 아니다. 기간은 단축은 경미지만 연장은 경미가 아니다. 그 평소에 연습했던 해야죠.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변경이면 경미한 변경이니까 허가 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개발행 허가받지 않고 개발행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 한 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 그래야죠.
153번 틀린 것은 1번 건물이 없는 토지로서 자연환경 보존적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은 특별시 강시 특자의 특자의 시장수 허가받는다. 문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1번 포인트 핵심 집어봐요. 핵심. 일 번 문제 핵심 뭐냐?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은 허가를 받는다. 그게 포인트예요. 건물이 있든가 말든가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자연환경 보존적 있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법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는 토지 분할은 전부 다 이 법에서 허가받는다.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 2번입니다. 2번. 토속채층으로서 도시적 계획관리자는 산림에서 임도절조와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사방사업법 규정에 의한다. 그럼 어찌해야 돼요? 패스. 괜히 모르면서 끝까지 적지 말고 패스. 3번. 허가받은 사람 변경할 때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면적 5%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했죠?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경미한 변경이니까. 4번.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은 건축법에서 허가받지 말고 신고하지 말고 그냥 하래요. 이 법도 어찌해야 돼요? 허가 안 받습니다. 그냥 합니다. 맞는 말이고. 5번. 허업권자는 개발행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며칠 내 처분해야 됩니다. 며칠? 그건 암기하죠.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하고 15일입니다. 15일. 처분 기간 내 아무런 처분이 없으면 기간 만료 다음날 허가가 있는 걸 본다. 옵니까? 있습니까? 처분 기간 내 아무런 처분이 없으면 기간 만료 다음날 허가가 있는 걸 본다. 그러고 말하면 O다 X다? X. 그 얘기는 어디서만 하라고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만.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처분 기간 내 처분이 없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해줄 때까지 기다려본다. 2번 쫓아가서 엎어본다. 몇 번이요? 2번. 어떻게 엎어요? 가서 엎어요. 가서 책상 들어 엎어요. 어떻게 엎으냐고. 행정쟁송이지. 행정쟁송. 처분 기간 내 처분이 없으면 뭐를 간다고? 행정쟁송. 공법선이 엎으라겠다가 책상 엎고 이거 하지 말고 행정상 다툼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에 틀렸으니까 2번은 뭐라고? 자동적으로 맞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라고. 지문 5개 다 알고 절대 문제 못 풀어요. 5개 다 알고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근데 특이하게 보통 한 문제에서 지문 2개, 3개 알면 2개, 3개 모르잖아요. 근데 2개, 3개 아는데 대부분 2개, 3개 아는 데서 대부분 답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지문이 5개가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르겠네, O, X. 3개는 알겠는데 왜 대부분 아는 데서 답이 나올까요? 처음에 안 나온 얘기요. 답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이런 거 위주로만 강의합니다. 공법 분량이 이딴만큼 많은데 이만큼 해가지고 이거를 커버를 하려고 하니 쓸데없는 거 강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답 되는 거 위주로만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 대부분 답은 나온다고. 전혀 처음 나온 내용들 가지고 답 내기는 뭐 하니까 대부분 다가 아니고 대부분은 알고 있는데 답 나옵니다. 왜요? 거기에 맞춰서만 강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지문이 중간에 툭 튀어나오면 불안해하지 말고 빨리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나는 2번 같은 지문이 딱 맞고 있으면 속으로 나는 답만 찾으면 된다. 그리고 넘어가야 된다. 54번입니다. 개발행 허가 옳은 것은 1번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축물 건축을 할 때 개발행 허가 받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간첩이요. 간첩. 고향 앞으로 가세요. 뭡니까? X입니까? 도시계획 사업이 뭐 안 받는다고? 허가 안 받는다고. 2번 개발행 허가권자는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할 것을 조건을 허가할 수 없다가 나왔네.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3번 관리지역에서는 도지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 허가 규모가 정해지면 상한 얼마? 5만. 5만이니까 3만 미만. 이거 지금 우리 시험 기출문제 표시만 되지. 4번 행정층이 아닌 자가 재해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할 때 행위 한 자는 한 달 내에 이를 신고해야 된다. 행정층이 아닌 자가 재해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했다. 행위를 하고 한 달 내에 허가를 신고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행정청이면 허가 신고 그런 말 안 쓰니까 행정청은. 행정층 아닌 자. 일부러 이의신청 피하려고 그러고 딱 내주고 5번 허가권자가 개발행 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 이미 시행된 도지계 사업 시행자 동의받아야 한다. 도지계 사업 시행자 찾아서 여보세요. 내가 이 개발행 허가를 하는데 이 개발행 허가하면 이 개발행위가 도지계 사업에 지장을 주는지 안 주는지 동의 좀 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어찌하지? 지장을 주냐 안 주냐 가서 물어봐야지. 의견 청취해야지. 동의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지장을 줍니까 안 줍니까? 가서 물어봐야 된다. 의견 청취해야 된다. 답은 4번이고 55번입니다. 개발행 허가 옳은 것. 1번 허가권을 허가 내용과 다르게 형질병기 환자에게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전답 상호 간의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쟁력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안 받는다. 2번 지문 엄청 잘 나와요. 기억해야 돼요. 자꾸 반복해서 기억해야 돼요. 3번 또 나왔네. 도지계 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할 때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4번 이것도 지금 기출문제. 특이하게 4번 해석 못해야 돼요. 도지계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로서 주거지역 내 면적 구천의 형질 변경할 때는 허가 유하지 않는다. 이거를 특이하게 해석을 못하더라고. 구천이니까 형질 변경 허가를 요해 안 요해요?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1, 2, 3, 4 그러면 다 틀렸네. 답은 5번이네. 5번 지구 단위계 수립된 지역에서 토석 채취의 3만 이상 하더라도 도시계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 이 뭐야?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어쩔래요? 자, 1번이 OX요. 명할 수 없는 X죠. 2번이 OX요. X죠. 3번이 OX요. X죠. 4번이 OX요. X. 그러면 답이 5번이네. 왜 암기를 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이해를 못할까? 아니, 이 지금 개발행위 형질 변경 면적이 주거, 상업, 자연농 생산업 얼마요? 만. 공업 얼마요? 3만. 고등주 얼마요? 5천. 관리 얼마요? 3만. 농림 3만. 자연환경 5천. 뒤에 전부 다 뭐가 붙어요? 미만. 이게 무슨 뜻이래 이게? 만 3만 5천, 3만 3, 5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미만은 미만만 되고 뭐가 되고? 미만은 허가를 해주고 그러면 초과는 허가를 안 해준다 이 뜻입니까? 이 뜻이요? 이 뜻인가요? 이 미만은 허가를 해주고 잘 봐요. 미만은 잘 봐요. 사람이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미만은 허가를 해주고 초과는 허가를 안 해준다 이 뜻입니까? 눈치가 없으면 표를 더 쳐가지고 미만은 허가하고 초과는 허가 안 한다는 뜻입니까? 그 뜻이지. 암기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미만일 때만 허가해준다고. 미만일 때만. 미만. 초과가 아니고 이상이지 이상. 이상이면 허가를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그것은 우리 같은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이거라니까 이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 미만이면 뭐 한다고? 허가해준다고. 이상이면 허가를 안 해준다고. 그러면 봐요. 4번. 주거지역에서 면적이 얼마래요? 9천이래요. 형질변경 하겠대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어쩐다니까. 허가를 받으라니까. 허가를 받으면 어쩐다니까. 허가해 준다니까. 4번이 O의 X요. X. 그러면 답은 뭐예요? 5번. 이러고 가야지 이러고. 5번은 봐도 모른다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심의는 너무 많으니까 공부 못해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의미 알아야 돼요. 이거 미만이면 허가를 해준다. 미만이면 허가해주고 이상이면 허가를 안 해준다는 뜻이다.
구천이니까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156번입니다. 156번 개발행 허가 절차 틀린 거 1번 개발행 중 형질 변경 허가 받을 수 있는 면적은 농림은 3만 미만에서 절을 정한다. 암기해야 돼요. 관리 농림 얼마 미만? 3만 미만에서 절여로 정합니다. 2번 개발행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 그래프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오염 방지, 경관 적용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 내 제출한다. 2번 딱 읽어보고 속을 무슨 생각했어요? 이런 신청서를 허가권 제출한다 그 말은 조건부 허가했네 이 얘기예요. 조건부 허가했네. 3번 개발부터 관리기 안에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반 설치, 그래프한 용지 확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지 않는다. 참고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 설치라 용지 확보라 그런 조건을 걸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조건을 못 거니까 계획서 제출 안 합니다. 4번 특별시 광시 특자의 특자시 정수는 개발행 허가할 때 환경 오염 방지 조치할 거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돼. 5번 특별시 광시 특자의 특자시 정수는 개발행 허가의 조건을 붙이고 할 때는 허가 신청자와 협의해야 됩니까? 할래? 라고 물어봐야 돼요. 자, 이래봐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붙일까요?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고 하겠다 그러면 조건을 걸고 못 하겠다면 조건을 안 걸어야지. 신청자하고 협의할 성질은 아니요. 협의라는 단어를 언제 쓴다고요? 협의라는 단어는 어디서만 쓴다고? 국가하고 지자체끼리만, 행정청끼리만 협의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행정청이 우리 보면서 협의 그런 말 안 해요. 그래서 5번은 엉터리입니다. 신청자 의견 드려야 되고 157번은 뭐 숫자게 써놨는데 문제 풀면은 여러분이 알아서 푸시고 158번입니다. 158번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특별주광시 특자의 특자대 시장우선은 공공시설 기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에 허가를 하며 미리 공공시설 속한 관리청의 의견 들어야 한다. 아까 얼핏 읽어봤죠? 관리청의 의견 정치. 2번 국가지자체가 공익사업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좌우지간 국가나 지자체는 허가란 말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3번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 하는 자의 개발행위 취소하기 할 때는 청문 실시해야 된다. 옵니까 했습니까? 오 해야지. 오. 취소, 말소.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소, 말소는 뭐 한다? 청문한다. 청문. 이거 청문해야 돼요. 4번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시 장군수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하거나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러면 어찌해야 돼요? 암기해서 못했어? 못했죠. 어찌해야 돼요? 패스. 항상 4번에서 걸리면 무조건 5번 넘어가는 거예요. 4번 무시하고 5번 넘어가야 돼요. 5번 지자체가 토지 형질 변경 개발행 함으로 인해서 기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 예치해야 된다. 이행보증 부도 민간 누구 예치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망할 일이 없으니까 예치 안 한다. 지자체는 예치 안 한다. 그래서 5번이 틀렸으니까 4번은 자동 맞는 거고 허가 안 받고 개발행하면 3년 3차 이내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연습이에요. 연습. 앞에서 모르는 질문이 딱 맞고 있으면 빨리 넘어가는 연습해야 돼요. 연습. 특히 4번에서 멈출 때는 절대 멈추면 안 돼요. 바로 5번까지 가야 돼요. 4번. 시간 내 문제를 풀려면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159번입니다. 개발행 허가 설명 틀린 거. 1번 관계 행정기관 장애 다른 법에 의해서 부피 3만 이상의 토성체제에 대한 이인 허가 허가할 때 도시기관의 심의 거친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패스. 2번 녹지지역 안에 울타리 밖에 토지에 물건 한 대선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되며 행위가 완료될 때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상식을 합시다. 물건 적지가 준공검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토지 분할과 물건 적지는 준공검사 대상 자체가 안 돼요. 2번 엉터리고. 3번 개발행 허가를 받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무연분묘 개장 허가 받은 걸 본다. 뭐 빼고 다 있다. 건축 허가 빼고 다 있다. 건축 허가 빼고 다 있다. 4번 개발행 허가 받지 않고 개발행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하는 자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하다.
5번 시장우선 개발행 허가 후지할 때 당해지게 시행되는 도시계 사업시행자 의견 들어가지고 지장을 주냐 안 주냐 물어는 봐야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렸으니까 1번은 자동 통과 맞든가 말든가요. 60번입니다. 이행보증금 예치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가 아닌 거 뭐라고요? 쿨비 발차기. 이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문제 나오면 첫 번째 답은 뭐냐? 굴비, 발차기 중에서 하나를 빼고 없는 말을 쓰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굴비, 발차기 다 쓰고 거기에다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를 첨부하든가.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1번 보고 1번 뭡니까? 비탈면 적용의 비. 2번 차량 통행의 차. 3번 굴착의 굴. 4번 기반 설치의 기. 5번도 기반 설치의 기네. 근데 5번은 누가 나왔네? 국가가 나왔네. 그러면 예차란 말을 못하죠. 61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다. 옳은 거 1번 제한자가 국장이면 시장으로서 의견 정치 요하지 않는다. 161번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제한자가 국장이면 시장으로서 의견 정치 하라 하지 마라. 하라고 그랬죠. 국장하고 시도는 심의 거치기 전에 먼저 시장으로서 의견 드려야 된다. 2번 제한자가 국장이면 심의해야 하래요. 심의야 상식이죠. 언제 심의 안 한다고? 뭐 할 때? 연장할 때. 3번 제한기간 연장할 때 2해 3년? 그럼 안 되고 1해 2년. 4번 지구단위 계획 지정된 지역은 연장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5번 녹지 수목의 집단 생육도가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 연장이 안 됩니다. 옳은 것은 4번이네요. 62번 개발행 허가 제한 옳은 거 1번 허가 제한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단지 시장 건수만 할 수 있다. 그게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파주시장 때문에 누가 들어갔다? 국장이 들어가고 도지사가 들어가서 지금은 국장, 시도, 시장 건수가 할 수 있다. 2번 계획관리 수목의 집단 생활도 있거나 저술과 집단 서식하고 있는 지역 우량 농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최장 5년간. 그러면 얘들은 보존 필요가 있는 지역은 연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최장 3년. 3번 개발행 허가 제한할 때 도시계획에 심의 거치한다? 상식이지. 허가 제한할 때는 심의 거친다? 상식이지. 연장할 때는 상식이 아니고 중요죠. 연장할 때는 심의 안 한다. 그쪽은 중요고 절대 잊으면 안 되고.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은 최장 3년간. 여기는 연장이 되니까 5년. 5번 개발행 허가 제한할 때는 지역, 사유, 행위, 기간 미리 고시할 필요가 없다. 고시를 안 하면 주민들 어떻게 하래요? 고시를 해줘야지. 알려는 줘야지. 63번 기출문제입니다. 그럼 보너스니까 스스로 하세요. 64번입니다. 64번 개발행 허가다. 틀린 거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를 필요하지 않는다. 이런 게 살짝 말을 돌린 거예요. 1번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은 곧바로 뭐라고요? 도시계획 사업이니까 허가 받는다 만다? 안 받는다. 5종 2번 허가권자가 개발행 허가 조건을 칠 때는 미리 허가 신청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당연하고 3번 토석 채취에 대해서 개발행 허가 받는 데가 개발행 맞으면 중고검사 받습니까? 토석 채취는 받아야죠. 4번 지구단위 계획에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관리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된 지역은 최장 5년 기간 동안 개발행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에 지정되면 그냥 최장 5년이 됩니다. 5번 환경 오염 방지 위해 방지에 필요하면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에 대해서 이행보증금 예치할 수 있다. 지자체는 빠지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예치 안 한다. 65번 기반 설치 옳은 것 1번 개발행에 의해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경. 자, 봐요. 개발한다. 부족이 예상되는데 설치가 가능하다. 그럼 뭐가 나야 돼요? 기반 시설 부담 구역. 돈 받게. 설치가 곤란.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경. 가능이니까 기반 시설 부담 구역.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국장 또는 시도의사가 도시관리 결정. 말이 안 되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누구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단지, 시장,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3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족한 녹지 도시적 외지역에 주어지죠.
말이 안 되죠. 개발한다. 기반시설 부족하다. 추가 설치. 곤란. 왜 곤란해요? 개발이 끝난 주상공. 빈 땅이 없으니까 주상공. 4번 개발도 관리구간에서는 용도에 적용된 용적률 최대한도 얼마까지 강한다? 50%까지 강한다. 5번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을 할 때 개발도 관리구역 범위 등에 대해서 지자체 설치된 지방도의 심의 거칩니까? 물어보면 상식이지. 심의는 기본 상식. 5가 맞네. 66번입니다. 개발도 관리구역 틀린 거. 1번 개발도 관리구역은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지 시장소가 지정한다. 1번은 맞네요. 2번 개발도 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에서 개발을 인해서 기반시설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 중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맞고. 3번 개발도 관리구역에서 건별 또는 용적률 완화 그러면 안 되고 강화 그래야 되고. 4번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 변경할 때는 지자체 설치된 지방도의 심의는 상식이고. 5번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시 장소가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 변경할 때는 관보는 안 되고 공보에 고시하고. 옳은 것은 틀린 것은 3번이네요. 67번 봅시다. 틀린 것은 개발도 관리구역이다. 틀린 거 1번 개발도 관리구역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점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한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경계선이 분명하게. 2번 개발도 관리구간의 기발지 변화를 주기적 검토해서 용적률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도 관리구역의 해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된다. 올까요? X일까요? 개발부터 관리구간의 기반지 변화를 주기적 검토해서 용적률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부터 관리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된다. 놔두고 통과. 3번 향후 2년 내 당해지기 학생 수가 학교 수업률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 적은 개발부터 관리 시행할 수 있다. 아까 몇 년? 2년. 몇 프로? 20%. 그럼 맞거든요. 4번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 개발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리인이 정하는 것보다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항상 무슨 지역지구 구역 지정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5번 개발도 관리구역이 지정되고 3년 내 개발도 관리구역 수립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개발도 관리구역 효력을 잃는다. 5번이 오해했어요? 안 들어봤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에 계획 수립하면 1년 내에 계획 수립하면 기원 아닙니까? 기원. 개발밀도는 몇 년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고 개발밀도 관리계획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해가지고 개발밀도 관리계획도 없이 어떻게 관리한대요? 어떻게 관리한대요? 간단해요. 용적률을 확 줄여버리면 돼요. 용적률을 확 줄이는 게 그게 관리예요. 그게 관리. 용적률을 줄이는 것이지 별도 계획이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번은 뭐냐? 2번만 설명할 테니까 2번 얘가 뭐냐 그러면 봐봐요. 지금 여기를 갖다 우리는 여기를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합시다. 자 여기를 갖다가 여기가 현재 중심상업입니다. 중심상업. 용적률 최대 얼마 쓸 수가 있어요? 1500. 용적률 최대 1500까지 쓸 수 있는 중심상업은 최대 1500까지 쓸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미 개발이 다 끝났어요. 이 지역이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개발이 완료돼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완료했어요. 옛날에 완료했는데 얘가 용적률을 얼마로 완료했냐? 용적률 한 800 정도 써가지고 개발이 다 끝낸 지역이에요. 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빈 땅이 없습니다. 개발이 다 끝났어요. 언제? 옛날에. 끝나가지고 너무 어릴 때 또 다시 개발하려고 해요.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개발할 때 용적률 얼마 써야겠다? 1500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건물 좀 철거하고 건물 더 크게 지으려면은 이 도로가 간단하게 지금 이 도로가 지금 현재 용적률 800으로 했을 때 이 도로폭이 몇 메타냐 그러면 8m 합시다. 8m 예를 들어서. 근데 용적률 갖다가 딱 더블로 750을 줬을 때 8m요. 도로폭이 8m. 용적률 1500으로 하게 되면 도로가 몇 m가 있어야 돼요? 그게 16m. 이거 16m 늘려야 되는데 그럴 땅이 있냐 지금 이런 얘기요.
건물이 2배가 커지면 건물 규모가 2배 커지면 기반시설이 2배 늘어나야 되는데 공원이 2배, 학교가 2배 그런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건물의 규모를 갖다가 방법이 없다. 건물의 규모를 줄이자. 1500 가는 걸 얼마까지 줄이자? 최대 50%니까 얼마까지? 750까지 이루고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강화를 시켜놓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강화할까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가지고 얼마까지 할 수 있냐? 용적률은 우리가 얼마까지 반 줘가지고 한 1100 합시다. 1100. 이 지역은 용적률 얼마로 건축한다? 이제 1100으로 한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개발하겠죠 이제. 1100을 하니까 건물 규모가 좀 더 커지겠죠? 건물 규모를 갖다 이제 개발하는데 750이 1100 개발하는데 여기에 기반시설 변화가 없어요. 없으면 기반시설이 더 부족하겠죠? 더 부족하겠죠? 이거 안 되겠네. 1100은 안 되겠네. 어쩌자? 1000으로 이제 1000으로 줄이자. 1000으로 더 부족하네. 안 되겠다. 900으로 줄이자. 900을 더 강화하는 거요. 더 부족하네. 800 줄이고 더 부족하네. 700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1100 해놓고 봤더니 자 주변에 기반이 변하는데 이렇게 도로가 하나 더 들어왔네. 도로가 이러고 더 들어왔네. 기반이 늘어가지고 좀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1200으로 올립시다. 이제 1200으로 좀 더 여유가 더 많이 생겼네. 주기적으로 조사해가지고 1300 올립시다. 여유가 더 생겼네. 1400 더 이상 부족함이 없네. 어찌하지? 해제해야지 이런 얘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이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부족함 어쩌고 용적률 더 강화. 부족함이 없으면 어쩌고 완화. 그러다 필요가 없으면 어쩐다? 해제한다. 이게 2번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기관의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 검토해서 용적률을 강화하든가 또는 완화하든가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2번은 옳은 편이야. 거기에서 완화 있으니까 틀렸다 그러지 말고 이런 뜻이다 이런 얘기요. 168번입니다. 168번 이제부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168. 자, 기반시설 설정하는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기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자니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즉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끝맺음이 하여한다. 3번. 개발밀도 관리가 지정고시하고 1년 내 개발밀도 관리가 수립해야 된다. 1년 맞고. 아니네. 개발밀도네. 개발밀도는 개발밀도 관리계 있어요 없어요? 개원입니까? 기원입니까? 기원입니다. 기원합니다. 서울 뻔했네 이거. 개발밀도 관리계 지정하고 개발밀도 관리계획이라는 건 없습니다. 엉터리. 4번 개발밀도 관리계획은 개발이 완료된 주된 대상을 하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아직 개발되지 않냐 미개발지를 주된 대상을 한다. 4번은 맞아요. 빈 땅이 있어야 되니까. 5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 강시 특자의 특자 시정 상호일치하다. 둘은 똑같습니다. 169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완화 해제 20 이상 아인데 찾아내. 시가 조정계 해제돼 개발이가 집중되면 완화 해제죠. 2번 계획관리가 3종 일반적으로 되면 엄청나게 완화됐어요? 강화됐어요? 완화됐지 완화. 주거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되면 행위자니 강화죠. 강화. 지정할 수 없어 얘는. 전년도 개발인 건수가 100건인데 전전년도는 100건인데 전년도가 130건이면 30% 증가.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30%인 지역. 이 도시 전체 이게 전체 인구 증가율 몇 프로인데 5%인데 이 특정지 몇 프로하고 30% 그러면 25% 늘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170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서술하시고 7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서술하세요. 7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다 옳은 것. 1번 기반시설 설치기를 수립할 때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기를 포함해 수립한다. 기반시설 설치기를 수립할 때 봐봐요. 여기다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여기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가지고 자
도로를 먼저 할까요? 공원을 먼저 할까요? 주차장을 먼저 할까요? 학교를 먼저 할까요? 우선순위 따지겠어요? 안 따지겠어요? 당연히 따져야지. 1번은 당연히 따져야지. 2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제정 개정 행위자니 강화되는 지역은 기반서 부담격 지정해야 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완화해야지. 완화. 3번 기반서 부담격 지정하려면 지자 설치된 지방도의 심의를 거친 후에 주민의 의견을 한다. 심의합니까? 합니까? 해야죠. 의견 정치 합니까? 합니까? 해야죠. 의견 정치가 먼저입니까? 심의가 먼저입니까? 무조건 심의가 나중이다. 심의가 나중이다. 그거 모르면 말이 안 되고. 4번 기반서 부담격 기반시설 적정히 배치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얼마 이상? 얼마 이상? 어떻게 그새 이름은 그새? 10만 이상, 10만 이상. 국장이 정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정 기준은 둘 다 국장이 정하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 2년 20%, 기반서 부담격은 10만 이상. 그 숫자는 잡아주고. 5번 기원합니다. 기3 합니다. 기원합니다. 빤한 문제인데 길게 갈 필요 없죠. 기원합니다. 언제요? 다음 날. 기원합니다. 다음 날. 눈치를 해야 돼. 눈치를 그 정도는. 답은 1번입니다. 73번 기반서 부담격 지정 어른과 1번 국장 시도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제정 개정으로 행위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서 부담격 지정 끝맺음이 하이한다는데 이게 국장 시도 갑니까? 이제는 앞에를 들었네. 앞에를. 국장 시도 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시광역시 특자의 특자도 시장 군수가. 2번 기반서 부담격을 지정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되면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도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셔야 된다. 어쩝니까? 의견 청취 있고 심의 있고 딱 좋았네. 고시하고.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결정 고시가 있으면 해당 구역은 기반서 부담격 지정 고시 등을 본다. 지구단위 계획구역만 지정하면 기반서 부담격 지정된 걸로 본다. OX요? OX? 왜 고민할까? 옮기겠습니까? X. 왜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 해준 적이 없어요. 아, 나 들은 것 같은데. 물론 들을 수 있어요. 7년 전에 했으면. 그때는 얘가 엄청 중요한 말이었는데 7년 전에 했으면 들을 수 있는데 7년 전에 한 분 없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지구 단위가 1종, 2종 있을 때는 이 말이 있었고 중요한 말이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한다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된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반대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한다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뭐는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한 걸로 본다.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지구 단위 계획은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니까? 기, 영이 들어가니까 자동적으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된 걸로 봅니다. 그 말이 있어도 한 번 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된 걸로 본다. 이 말이 있어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된다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4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인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인 건수보다 10% 이상 증가한 지역은 지정해야 된다. 안 되지. 20% 이상 해야 지정해야 된다.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결론은 2번이었네요. 74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틀린 거.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도의 시장 군수만 지정할 수 있다. 5고. 2번 전년도 개발인 건수가 130건 전전년도는 100건 지정하여야 한다. 30% 얼마 늘었으면 20% 이상 있으니까 하여한다고.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적정의 배치 규모로 최소 얼마 이상 10만 이상 맞고.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대령이 정하는 바다 국장이 정한다. 얘도 맞고. 5번 떠나왔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하면 지구 단위 결정 고시 본다. 옛날 얘기 하지 마라. X. 175 수술하세요. 비슷합니다. 176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에는 숙박시설 등 대리인 정한 시설서 200
기존 면적 포함, 초과하는 건축물 신축 증축. 세 개 잘 붙었죠? 200 초과, 기존 면적 포함, 신축 증축. 맞고요. 2번 기존 건물 철거하기 신축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대상. 기존 면적 초과만 맞는 거고. 3번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서 건축을 할 때는 행위자가 납부무자다.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서 한다. 행위자가 납부무자다. 맞습니까? 맞다. 건축하는 자가 땅 주인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건축하는 자. 4번 부가권자는 납부무자가 국가지하철부터 허가를 받는 날부터 언제까지 부과해라? 30, 15, 15. 언제까지 해라? 2달. 30, 15, 15는 2달. 5번 납부무자는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 돈 내야 합니다. 77 기반시설 설치 비용 틀린 거. 1번 납부무자가 직접 기반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서 직접 기반 설치하거나 용지 확보인데 든 비용은 감면한다. 2번 건축행위 위탁 도급한 경우 수탁자 수급인이 납부무자가 된다. 3번 기반시설 설치물 부과하려면 부과 기준 시점부터 30일 내에 납부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준 부과될 기반시설 설치물 미리 알린다. 4번 물납 신청할 수 있는 토지가액은 해당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를 초과할 수 없다. 5번 납부무자가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어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하기 곤란하면 1년 범위에 연기할 수 있다. 1번 보게 되면 봐요. 여기다 갑이 여기다 갑이로 딱 개발합니다. 개발. 얼마 개발하냐? 500제곱미터 개발한다. 건축한다. 신축한다. 신축. 돈 내야 안 내요? 내야지. 200초가니까. 200초가. 돈 얼마 내려요? 시장에 500원 내려. 500원. 갑이 물어봐요. 시장님 나한테 500원 받아서 어디다 쓸게 물어보니까 내가 너한테 500원 받아가지고 도로를 500m를 설치할 것이다 그러는 거요. 근데 갑이 스스로 납부하기 전에 스스로 도로를 200m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500원 다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200원 빼고 300만 받아야 되겠어요? 300원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감면. 1번은 맞네. 납부자가 직접 기반 설치한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면 기반 설치 비용에서 직접 기반에서 설치한 용지 확보하는 등 비용 감면. 당연히 빼야지. 2번. 자, 봐요. 갑이 여기다 토지를 건축해야 되는데 얘는 건축해 본 적이 없는 거요. 건축하기가 없으니까 건축업자 을한테 맡기는 거요. 맡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위탁입니다. 위탁. 을이 와서 돈 받고 건물 지어주는 거요.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갑이네요, 을이네요. 일단은. 네, 갑이 내죠, 갑. 이때 갑이 위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위탁자. 얘가 누구요? 수탁자. 얘는 이제 건설회사. 얘가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수주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얘는 우미입니다, 우미. 우미건설한테 놀고 있으니까 네가 내 것 좀 맡아서 좀 해달라 해가지고 도급을 한 거예요, 도급. 얘가 대신 와서 지어주는 거예요. 돈 누가 내는 거예요? 얘가. 이거 뭐 도급 방식이면 얘가 도급이냐, 수급이냐? 도급인. 2번 봐요. 2번. 건축을 위탁 도급하면 수탁자가 내야 돼요. 위탁자가 내야 돼요. 위탁자가. 도급 방식이면 도급인이. 2번 틀렸죠? 3번 설치 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 기준 시점부터 부과 기준 시점이 건축 허가 날부터 며칠 내에 미리 알린다. 미리 알린다가 예정 통지입니까? 며칠이요? 30일. 15 하라니까. 30일 내에 미리 알리면 보고 불만 있으면 15일 내에 심사 청구하고 심사 청구 들으면 15일 내에 결과 통보하고. 그 다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가액은 해당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다. 돈 내서 얼마? 500원. 그러니까 얘가 땅 들고 왔어요. 땅 얼마짜리 들고 왔어요? 700원짜리 거슬러.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땅은 500원 밑으로만 들고 와야 된다니까. 5번. 나누면 둘. 분할이 2니까 연기는 1년. 78번 마지막 문제네. 기반시설 설치 비용 틀린 거. 1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가대상 토지 비싼 토지는 물납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 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에 관련된 기반시설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환급해야 될 사유가 있으며 그 사유에 상당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환급해야 된다.
돈 냈는데 이거 지금 자 얼마 내세요? 500원 내세요. 그러니까 얘가 돈을 냈어요. 돈을 냈습니다. 납부 후에 스스로 도로 200m 설치했어요. 1번 돈 받고 모른 척 해야 된다. 2번 200원 돌려준다. 돌려줘야지. 뭡니까? 환급이 환급. 당연히 환급해야 돼요. 3번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단 시장으로서 기반자 설치 비용의 관리 운영이 돼서 구역별로 회계를 따로 만듭니까? 따로 만들어요. 안 그러면 돈이 섞이는 거예요. 하나의 도시에 이렇게 자 A구역, B구역, C구역 그러면 각각 구역에다 써야지 딴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회계를 따로따로 하고 4번 납부한 기반 설치 비용은 해당 기반시설 부담격의 기반 설치 결핍한 용자부에 A구역에서 받은 거는 A구역에서 써야지 딴 데 쓰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5번 기반시설 부담격에 필요한 기반시설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면 너무 많이 받았네? 이거 B구역에서 얼마 받았어요? 500원 받았어요. 500원 필요할 줄 알고. 근데 설치 다 했어요. 용자부 다 했어요. 근데 얼마밖에 안 썼어요? 400원. 자, 남는 100원은 1번 돌려준다. 2번 시장 주머니에 넣는다. 3번 연계되는 기반 설치에 쓴다. 어느 게 가장 좋아요? 절대 돌려주지 않고 연계되는 기반 설치했습니다. 연계되는 기반 설치했어야지 환급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까지가 개발행위입니다. 잠시 쉬고 터직을 해가지고 합시다.